요새 보면은 대장암이 이제 식생활, 뭐 고기, 탄 고기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데, 대장암이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간으로 퍼져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근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돌연변이 된 암의 유전자를 측정한 다음에 바로 1, 2세대를 뛰어넘어서 3세대 면역 치료제를 쓰면은 이런 환자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1세대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물론 의료보험이 저렴해서 좋긴 좋지만은 1세대 항암제가 하는 역할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세포 독성이라고 하는데 세포의 염색체의 DNA 구성을 갖다가 흐트려 가지고 DNA 구성이 흩어지면 이 DNA를 복사해가지고 RNA를 만들어가지고 RNA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일을 거쳐가지고 세포가 분열된다. 그래서 그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암이 점점 커지는 것인데 그 휴지기, G0, G1, RNA 합성기 이때는 DNA에서 트랜스크립션으로다가 DNA를 갖다가 복사한 것을 RNA라고 하는데 그 RNA가 있어야만이 그 프로테인이 필요한 프로테인을 합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S기는 DNA를 합성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G2에서는 마이오시스 혹은 마이토시스 감소 분열에서는 2N이 N으로 갈라지는 거고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에서는 2N이 2N으로 시스터 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 이 어느 과정에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정이 안 되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 안 되기 때문에 1세대 항암제를 썼을 때 암이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세포에도 똑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암처럼 빨리 증식하는 뭐 입안이라든가 뭐 창자, 내피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양을 처음에 6분의 1 투여해 가지고 대충 한 달에 한 번씩 한 6개월 투여하는 걸로 알고 있다. 2세대 타겟트 항암제라는 건 타겟트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 뭐냐면은 암의 유전자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표면에 에피데믹 그로스 팩터 리셉터라고 하는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불이 켜져 가지고 쉬운 말로 해서 슈이사이드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불이 켜져서 슈이사이드를 못 받게 된다. 자살 신호를 못 받게 되니까 계속 암이 이제 자살이 안 되니까 번성하는데 이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프로테인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불을 꺼버리면은 그 자살 신호를 잘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리셉터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 말고도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가도 있고 신생혈관 생산 억제하는 것도 있고 세포주기 조절 인자 등도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역시 또 정상 세포에도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심장 근육에 문제가 돼가지고 심장 근육 기능도 저하될 수가 있다. 이런 약을 투여했을 때는. 이와 같이 1세대, 2세대는 3세대보다도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있다.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엔티젠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엔티젠이 들어온 것을 덴드라이트 표피 밑에 있는 셀에서 이들을 접수해 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프레젠테이션을 T셀한테 한다. 그래서 T셀이 이제 B셀도 되고 K셀도 되는데 B셀이 됐을 때는 엔티바디를 형성해 가지고 암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 B셀이 자기가 증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증식이 많아져서 골수도 공격하고 그리고 키드니도 공격해가지고 망가뜨리는 악성 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B셀이 변형된 암세포는 자기와 같이 옛날에 조절을 레귤레이터리 셀에서 조절받던 킬러셀이 오면은 암세포에서 PDL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공격해오는 케이스한테 야야 너 우리 옛날에 같은 스템셀에서 나왔잖아. 나를 죽이지 마. Do not kill me 라고 하는 신호를 보면은 케이스에 공격하러 왔다가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공격하러 왔다가 do not kill me라고 하는 것을 신호를 보내니까 옛날에 참 우리 같은 편이었다 해서 못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쓸 것 같으면은 이런 프로테인을 쓸 것 같으면 혹은 아미노아시드라든가 혹은 이뮤노글로빈을 쓸 것 같으면은 이거에서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T세포하고 그 암세포하고 이렇게 같은 편이라고 하는 do not kill me라고 하는 신호를 무시하게 돼 가지고 암세포를 무력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암세포에다가 붙이는 그 억제제를 갖다가 PDL1 억제제라고 하고 그 죽이러 온 K셀에다가 붙이는 것을 갖다가 PD1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그 억제제를 붙여야만이 암세포를 인식해가지고 K셀이 죽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대장암이 걸린 것도 모르고 또 전이된 것도 모르고 어느 날 조사해 보니까 말기암이 된 환자한테 이러한 1차, 2차 절차를 걸고 그래서 약을 투여하기는 늦고 또 이 사람이 항암제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치로 인해 가지고 그 면역 이런 암지표 검사를 해가지고 요새는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한다. 남자한테는 보통 10만 원, 여자한테 12만 원 하는데 한 10가지 정도의 암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검사를 하면은 그 보통 CT나 MRI는 1cm 이하는 10mm 이하는 측정을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1cm 이하가 아니라 분자 상태, 다시 말해서 1옹구스트롬, 물 분자 같은 경우는 그 옹구스트롬은 작은데 그렇게 작은 암이 있다 해도 이것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암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암 유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그 정밀의학 그 검토를 하면은 보통 암 환자들은 뭐 이제 돌연변이 된 암 유전자가 한 10개 미만인데 이렇게 대장암이 간에 퍼진 그 말기의 암 환자들은 뭐 10개가 아니라 뭐 30개, 50개 이렇게 이상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발견될 수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암 유전자 프로파일링 그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다른 치료제보다도 면역 치료제가 잘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해당 암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 임뮤노글로빈을 세포 분열 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뭐 크로스 매칭이라든가 혹은 또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여러 가지 그 유전자 크로모솜 그 재조합 기술로다가 인해 가지고 그런 암에 저항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목적 유전자라고 할 때 그 목적 유전자를 포함하는 그 재조합 DNA를 어떤 박테리아라든가 미생물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 박테리아를 많이 배양할 것 같으면은 인조 인슐린이라든가 혹은 인터페론이라든가 혹은 뭐 스로모시스를 분해하는 물질이라든가 혹은 성장 호르몬을 대량 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고는 목적 그 유전자로 인해 가지고 박테리아에서 그 유전자를 복사해서 DNA를 복사해서 RNA를 만들고 RNA를 리보솜에서 다시 아미노애시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량으로 사용할 때 이것이 그 항암성이 증명된 사람에 따라서 혹은 암에 따라서 혹은 암과 사람에 따라서 독특한 그
항암 물질을 발견해 가지고 이미 암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쓴다든가 혹은 암에 걸리지 않은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장치로 암 표지자 검사를 해서 암 환자가 암에 걸린 후 개별적으로 가지게 된 특정 암에 대한 돌연변이 유전자의 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암 유전자 프로파일링 기술로다가 그 유전자 분석해서 알아내고 그에 맞는 그 유전자 조작, 재조합 기술로 만든 그 목적 유전자로 박테리아 리보솜에서 목적 그 프로테인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각 사람에 맞는 맞춤형 백신을 만들어서 암 환자라든가 혹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수술 전이나 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조기 발견하고 또 돌연변이 유전자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치에 의한 암 표지자라든가 혹은 또 암 유전자 프로파일링으로 해서 확실히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아미노애시드, 프로테인 등을 만들어서 이것을 덴드라이틱 셀에다가 투입한 다음에 다시 환자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직접 암을 공격하는 물질을 넣는다든가 혹은 약한 사람이나 혹은 또 암에 걸린 사람의 면역 시스템을 다시 액티베이팅 시켜가지고 프롤리퍼레이팅 시켜가지고 T셀의 공격력을 많게 하고 또 B셀의 항체 형성력을 많게 해가지고 암을 이렇게 치료 불가능한 그 대장암이 퍼진 간암의 사기암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그 제도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해외 암 투어를 하게 되는 것이다.